윤태곤의 판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병준 위원장님 인터뷰 밖에서 들으셨죠? 뭐가 제일 잘 들리셨어요? 평론가로서. 일단 뭐 되게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거취? 음. 네, 절대 물러날 일은 없다. 내가 물러날 가능성 제로라는 네. 말을 분명히 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이제 후보의 권위하고 연결시킨 점이 이제 좀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뭐 나의 책임이거나 나의 결정이 아니라 이건 이제 후보의 권위하고 연결되는 거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은 배에서 격벽을 쳐놓는 경우가 있고요. 격벽이라는 건 이제 물이 새면은 바깥으로 안 나가게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거가 있고 이제 전체를 이렇게 안전고리를 쫙 다 걸어 놓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김병준 위원장의 말씀은 전자보다는 후자 쪽에 가깝다. 그렇게 들리네요. 그 오픈카라는 말도 잘 들리지 않으셨어요? 오픈카. 네, 그 오픈카는 보통 지붕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 그거는 지붕으로 예. 문은 닫고 지붕만 열어놓는. 그러니까 아, 그 생각을 뭐, 못했네. 예. 아, 그 생각을 못했네요, 제가. 그러니까 아이, 이게 이런 것 같아요. 네. 우리 뒤에 계속 이야기하겠지만은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은 복합 갈등, 네. 뭐 삼각 갈등,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의 문제, 그다음 그 이후에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의 문제 다 이게 엮여 있지 엮여 있죠. 않습니까? 엮여 있죠. 그럼 이게 본질은 뭐냐라고 네. 본다면은 이 선거의 컨셉이라든지 전략에 대한 차이가 아닐까. 예컨대 이런 거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세대 결합, 세대 포위론 네. 전략. 네. 2030 4.7 재보궐선거 때 좋았고 또 음흠. 이준석 대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불거졌고 음. 또 이번 경선 때도 보면은 홍준표 전 후보가 많이 이제 획득을 했지 예. 않습니까? 그런 게 과거에는 진보 쪽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많이 넘어왔다. 이 2030과 뭐 50대 한 중반 이후에 그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층의 세대 결합을 통해서 한 40대, 50대 초반의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을 포위할 수 있다. 요런 이제 전략인 것 세대 같고. 예. 포위론.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의 전략은 뭐 직접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보면 보이는 게 있죠. 슬림화 해가지고 강한 메시지를 통해서 중도층을 공략한다. 과감하게 앞으로 나가겠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라든지 뭐 전에 핵관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한번 그런 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임명장 수십만 장 뿌리는 네. 것도 네. 이제 얼마나 큰 선거 운동인데 그런 걸 왜 모르느냐. 그러니까 거함주의인 거죠. 예. 거함주의. 전체적인 진영. 그러니까 약간 전통적인 국민의힘의 선거 컨셉에 가깝고 그런 거함주의에다가 아마도 윤석열 후보는 아니 그럼 기본적으로 큰 이 진영의 힘에다가 김종인 같은 분, 김병준 같은 분 합치면은 좋은 분들 다 그렇죠. 들어왔으면 좋겠다. 거함도 있고 두뇌도 있고 이게 얼마나 좋냐라는 아하. 식의 이제 인식인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 그건 두 개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인식인 것 같아요. 거기서 부딪히는 거죠. 예, 거기서부터 쫙 파생돼 맞아요. 나오는 것들이죠. 네, 저도 좀 그렇게 봅니다. 네. 거기서 어쨌든 이제 거기서 파생돼서 일이 굴러오다가 이준석 대표가 지금 뭐 이른바 잠적을 네. 한 상태입니다. 부산에서 목격됐다. 그러니까 뭐 이런. 이게 저도 뭐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그거가 이제 뭐 어떤 면에서는 다행인 게 혼자서 완전히 이렇게 모두와 연락을 끊고 어디 가는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네. 거기 이제 이준석 대표를 보좌하는 이제 두 사람하고 같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예. 최소한 혼자 있는 건 아니고 그분들하고 소통이 되고 뭐 모르겠습니다. 당이나 선대위에서 이준석 대표한테 연락하고 싶으면은 이 대표는 전화 안 받을지 몰라도 그 두 분 이름 다 뭐 났던데 저도 전화번호 갖고 있는 분 한 분 있는데 그분들도 안 그분들한테 받는데요. 그분들도 안 받는데요. 예. 예. 뭐 어쨌든 그렇게 있다라는 것은 뭔가 이제 이준석 대표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게 있고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지금 2016년에 김무성 대표 옥새 파동이 네. 연상된다라는 뭐 이런 지금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같은 부산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부산이라서 거기다 그때도 이제 당 대표가 소외되는 이런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결론이 안 좋았어요, 당으로선. 네. 선거 망했고 뭐 김무성 대표 쪽에서도 뭐 좋지 않은 결말이었고. 네. 그래서
이게 이준석 대표가 그때를 연상시키게 하면서 그런 일은 막자라는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해석도 있고 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참 제가 이게 어려운 것이 정치적인 갈등이면 아까 제가 이제 전략에 대한 이제 의견 차이가 이렇게 느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개인의 이제 감정적인 부분, 음. 캐릭터에 대한 부분까지 결합돼 있기 때문에 그건 뭐라고 제가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어떻게 될지 그게 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다만 저기 사퇴설 같은 게 지금 돌고 있는 거 네. 이준석 사퇴설 이런 게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일반적으로 보면은 '아유 뭐 그렇게까지 가겠냐.' 예. 싶은데 그런 거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어제 그 페이스북에서 어떤 기자분이 이제 그 김완 기자라고 우리도 출연 가끔 하는 걸로 아는데 이런 이야기를 써 놨더라고요. 과거의 정치인이 칩거 자맹한다 그러면 어디 산사에 가거나 이런 아.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요즘은 전화기 꺼 놓고 음. 로그아웃하면은 "그게 디지털 시대의 자맹이다." 그러네요. 이제 예 이런 그러네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좀 예측이 어렵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잘잘못을 떠나 가지고 어쨌든 최종적인 책임은 음. 후보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평가해 봤자 뭐 그거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결국은 후보가 나서서 그럼 이 상황을 이 내홍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키는 그렇죠. 후보가 쥐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당대표 패싱이 일어나긴 일어난 겁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을 때 같으면요. 네. 아유 저한테도 미리 말씀해 주시지 그치, 그치. 그랬어요. 예, 예. 아 아니 아까 김병준 위원장도 축청 일정 모르고 보도가 먼저 뭐 예. 그리고 나갔대요. 분위기가 좋을 때는 "아 그러지 그랬어요." 내지는 "아 이건 내가 생각 못 했는데 되게 좋은 일정이네요." 음. 라고 갈 수 있는 건데 뭐 일정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나한테 이야기 안 하고 내가 간다."라고 발표했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고. 지금 국민의힘이요. 오늘이 12월 1 일이죠. 네. 이번 주가 정말로 중요한 게 사실 아까 그 김병준 위원장께서도 내가 보고받는 체계가 형성이 안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인선 발표 난 걸 보면 상임선대위원장하고 총괄 각 직능별 본부장은 있고 거기서도 또 뭐 김성태 전 의원은 네네. 빠졌습니다마는 그다음 공보단만 있어요. 네. 예컨대 그 이름이 뭐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은 상황실장, 전략실장 이런 단위들이 없어요. 없어요. 실제로 돌아가는. 제가 민주당 이야기하면서도 과거에 양정철, 임종석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다. 그걸 이제 세우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없는데 근데 아까 이제 뭐 세종시 일정이라든지 그런 거 하는 사람은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하니까 실무는 이런 게 있죠. 돌아갈 거 있죠. 그럼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비선 논란도 나오고 문고리 이야기도 나오고 뭐 3인방 이야기도 네. 나오고 그런 것인데 그렇다면은 계속 이 자리를 비워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은 그 자리를 채운다면은 이른바 뭐 김종인 복귀의 가능성은 더 떨어지는 거. 그런 딜레마적인 상황이 있는 거죠.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이런 국면에서 상황을 더 꼬이게 하는 거는 이른바 윤핵관이다. 네. 윤석열 캠프 핵심 관계자. 이 윤핵관 발 보도가 계속 이어지면서 상황 더 꼬이게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또 그 윤핵관이 얘기하고 있는 게 맞으면 모르는데 또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분의 희망사항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누구십니까 그분? 이게 한 2주 전부터 사실은 조금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아주 특정 언론사에 그리고 말도 말의 지문이라는 게 네. 있잖아요. 네. 스타일. 이거 보면서 '아 같은 사람이구나.'라고 해서 저희도 이제 뭐 이야기를 좀 해 봤어요. '아 누굴까? 이 사람 같기도 하고 저 사람 같기도 하고.' 지금 뭐 이야기 거론되는 한 뭐 2-3 예, 명으로 예. 모아지는 건데 그중에 한 명 아니겠냐. 그리고 일단 뭐 권성동, 장제원 의원은 아니라고 아까 김병준 위원장이 확인해 예. 주셨어요. 그럼 한 분 남네요? 모르죠. 그리고 아까 뭐 이제 정보지에 나오는 "실무자도 아니다."라고 뭐 확인을 하셨던데 하여튼 그 후보군이 그분들인 거 같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게 분위기 좋을 때 같으면은 언론에 이제 그래. 별의별 이야기가 다 뭐 나오는 어차피 뭐 예. 것인데 뭉개고 가는 건데 안 좋다 보니까 그 사람이 올라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처음에 말했을 때는 희망사항처럼 보였는데 네. 이 묘하게 그 사람이 말한 것대로 가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얘기도 뭐 그렇게 나오고. 되는 거니까요. 이유야 어쨌든지 그게 간에. 먼저이든 저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예. 건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하나요? 음.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준석 대표의 이 이른바 잠적 사퇴는
오래 갈 걸로 보십니까? 빨리 정리가 될 걸로 보십니까? 아까 제가 이제 6일 그 이야기를 했지 네. 않습니까? 선대위 출범하는 거. 네. 그때까지는 결판이 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과거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됐던 선거 때 사실 그 직전부터 그 김무성 의원하고 박근혜 음. 후보하고 좀 사이가 안 음흠.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캠프가 안 돌아간다 이런 그죠. 이야기 나오니까 60일인가 남겨놓고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김무성 후보가 김무성 의원이 당시에 야전 침대 당사에 갔다 오고 나 오늘 집에 안 들어간다. 예, 예. 오늘부터 집에 안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일이 돌아가기 네. 시작했다. 그럼 그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상황이 이제 안 좋아지면은 결국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뭐 누가 양보하든지 뭐 한 발씩 물러나서 되지 않겠냐 이런 터지진 않을 말을 것이다. 하는데 그것도 뭐 세상 일을 어떻게 알겠나. 자, 지금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정말 그런 상황인 건 분명해 보이고요. 민주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1호 인재를 영입했습니다. 네. 조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 30대 워킹맘. 근데 이 분이 지금 뭐 밤사이에 어떤 사생활 논란 이런 게 문제 제기가 되고 민주당에서는 법적 대응하겠다고 네. 하고 이게 좀 이런 문제들이 좀 지금 논란들이 터지고 있어요. 그럼 뭐 그건 그것인 거고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인 거고 이제 이분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자, 어제 신문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종합 선물 세트 네네. 같은 느낌이다. 여성, 네. 80년대생, 네. 워킹맘, 육사 출신, 네. 군사 안보 전문가, 근데 미래 우주까지. 항공 우주 뭐 좋은 거는 여기 다 들어있는 정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인재 영입의 이제 측면에서 보면 상징성으로는 매우 뛰어난데 아까 이제 김봉준 위원장도 조금 지적을 했지만 항상 신선함하고 안정성이라는 건 두 가지가 같이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럼 이분이 실제적으로 이 선거를 지휘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부분, 그 모르는 거잖아요. 잘할 수 있을지 잘할지 못할지. 예. 이제 이준석 대표만 해도 불안정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모르는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있으면은 결국 또 이제 뭐 악세사리로 써먹은 거네라고 하는 이제 역풍이 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볼 때 민주당이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인재 영입이라는 게 갖는 상징성이 크죠. 매번 선거에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두 사람이 주목을 받는 게 광주에서 열린 선대위, 이건 네. 지역 선대위 차원입니다. 네. 열린 선대위를 꾸리면서 고3 학생, 고3 선대위원장. 여학생 예, 고3인데. 하고 이제 여기 이제 조동현 공동위원장 이렇게 두 사람인데 좋게 보면은 좋은 거고 안 좋게 보면은 이 뭐 쇼 아니야? 뭐 두 사람 뭐 그냥 써먹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이 될 수 있는 그 거죠. 고비를 넘어야 되는 네. 거네요. 그걸 이제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민주당이요. 당원 게시판을 잠정 폐쇄하겠다 발표를 하면서 당 안에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뜨겁더라고요. 이게 제가 민주당의 당원 게시판 하나도 그렇지만은 지금 양당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믿어요. 그게 무슨 말? 다행이다. 우리도 상황이 되게 안 좋은데 저쪽 보면서 그래도 다행이다. 저기도 저러네. 그러니까 우리도 저러네 이러면서. 그게 이제 뭐 좋게 가면은 빨리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가 되는 거고 안 좋게 보면은 스스로를 이렇게 회신할 수 있는 공간을 닫아 놓는 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먼저 정신 차린 사람, 이게 남하고의 대화가 아니라요. 거울 보고 자기와의 대화예요. 이거 먼저 하는 쪽이 괜찮을 겁니다. 지금 양쪽이 다 뭐 네. 크기의 뭐 차이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양쪽이 다 내부를 정리해야 그렇죠. 되는 문제들, 네. 예, 이런 문제들을 좀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여기까지 그럼 말씀 듣도록 할까요? 네. 윤태곤의 윤태곤 실장님 고맙습니다. 네. 예, 라디오 청취자들과는 인사 나누고 유튜브로 조금만 더 이어가 보려고 제가 윤태곤 실장을 오늘도 잡았습니다. 잡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니, 그 윤태곤 실장님한테 평론을 이제 부탁을 드리면 댓글쇼에서 조금 더 편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네. 제가 잡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이게 잠깐 이제 쉬는 시간에 네네. 이준석 대표 네. 말씀하셨지만 어떨 것인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음. 우리가 이제 되게 아주 탁월한 정치인이다, 뭐 나아가서 위대한 정치인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 공동체 전체의 이익하고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의 교집합을 많이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 그럼 정말 최고죠. 예, 나라에 좋은 게 나한테도 나한테도 좋은 좋은 거고 거고. 나한테 좋은 게 나라에도 좋은 거다. 뭐 IMF 극복돼 뭐 김대중 대통령 당선이 음. 좀 비슷한 예가 될 것이고, 정당 우리 조직의 이익하고 나하고의 이익에 대한 교집합을 많이 맞춰 나가도 뭐 괜찮은 정치인이라고 평가를 받죠. 그게 이제 상관없으면은 보통 정치인, 뭐 내가 잘 되고 못 되는 거하고 여기하고 별 상관없으면 못 그게 별로인, 평균? 네, 평균이고, 안 좋은 정치는 거꾸로 가는 거죠. 그 사람의 그렇죠. 이익하고 내 정치만 당이나 하고. 국가의 이익이 배치되는 경우인 그렇죠. 건데, 뭐 제가 좋게 보자면은 지금 뭐 김종인, 윤석열, 이준석 이런 갈등들이 결국 뭐 자기의 이익하고 이제 뭐 전체 당선이라는 목표하고를 맞춰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고 있어요. 저는 항상 사람들 좋게 보려고 하는데, 근데 그게 삐끗하면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지 생각만 하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음.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가 어떨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만 이준석 대표가 이제 명민하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평생을 정치인으로 살겠다라고 결심을 한 사람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자기의 계획을 위해서라도 뭔가 여기에서 너무 어그러지게 가는 거는 안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할 분은 아니에요. 예, 굉장히 좀, 판단력이 뛰어나기 예.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의견을 좀 이제 댓글쇼니까 여러분과 소통을 좀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JY님, 겉으로는 젊은 피라고 영입을 해놓고 속으로는 어리다고 개무시. 이준석 패싱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시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준석 대표가, 그 말씀이신 것 같고, 뭉씨님은 아무리 젊다고 해도 사장 무시하고 패싱하는 회사 있습니까? 너무한다, 그 말씀. 주동숙님, 아무리 젊더라도 정치를 10년 이상 한 사람인데 정치한 지 5개월 된 후보가 무시하면 그건 실례죠. 이런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반대 입장 몇 가지 들려드릴게요. 스타제이님, 직장인이 술 먹고 SNS에 글 남기고 다음날 출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셨고요. 8712님, 내부적으로 협의가 안 되니까 이 모양이 난 거 아닙니까? 하셨고요. 백창기님, 한나라 정치 혼자 하는 거 아니다. 단독 행동하지 말아라. 이건 지금 윤석열 후보한테 하신 건지 이준석 대표한테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백창기님. 그런 이야기들 외에도 지금 막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는데, 자, 이제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이준석 대표가 SNS 좀 띄워주십시오. 그제 밤 8시. 그러면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이 SNS를 남긴 채, 요 뒤에 하나 더 있어요. 요 뒤에 하나 더는 요거예요. 예. 근데 저게 무슨 뜻이에요? 눈물인가? 아, 피가? 이거는 웃는 거고, 예. 피는 요거예요. 아, 오. 손가락을 내리는 거예요. 좋아요의 반대. 요걸 피라. 모르셨어요, 그거? 예, 저는 잘 몰랐어요. 이제 신세대가 아니시라. 예. 요거예요. 이렇게 하고 전화기를 꺼놨어요. 저희가 요거 앞에 그러면 여기까지가 끝입니다라는 거를 보고 8분 만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저거 발견하고 8분 만에 전화를 돌렸는데 이미 그때부터 전화는 두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이분뿐만 아니라 측근들도 전화를 안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뭐 이게 뭐 때문에 그랬대더라. 내가 뭐 이준석을 만난 사람한테 들었는데라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까 이제 우리가 윤핵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 이럴 때 되게 안 좋은 건요, 얹는 사람들이 생겨요. 얹어요? 그쵸. 뭘 얹어요? 이준석 대표가 예를 들어 한 10개를 문제를 갖고 있다면은 자기가 한두 개 더 얹어가지고 야, 이것도 문제래더라. 본인 생각.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틈이 더 벌어지기 마련인데, 지금 이게 어려운 게요. 자, 정치 10년 한 사람, 5개월 한 사람, 뭐 이런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정치 조금 10년 전에. 한 사람이 이준석 대표고 5개월 예. 한 사람 윤석열 후보잖아요. 예. 그럼 10개월 한 사람이 훨씬 더 세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 영입은 무슨 영입입니까?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원래 대표였고 여기가 입당한 사람이죠. 네. 근데
이 입당한 사람이 후보도 됐고 뭔가 기도 강하고 세력도 많이 모았단 말이에요. 아. 이게 그 국민의힘 경선 때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홍준표 후보가 쭉 올라가고 할 때 이 제3자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 캠프 내에서도 우리 되게 조심해야 될 프레임이 있다. 근데 이 입당할 때 이준석 후보 패싱 논란이 있었어요. 무슨 프레임이냐면 수양대군 단종 프레임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준석이 단종이 되고 우리가 수양대군이 되면 안 된다. 그걸 경계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 역사에 대한 평가는 뭐 다양하고 수양대군이 그때 왕권을 뭐 강화하기 위해서 뭐 그 늙은 신하들한테 휘둘리는 뭐 조카를 보호하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뭐 선택을 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통상적으로는 비정한 삼촌이 그렇죠. 약한 조카를 뭐 이렇게 탁 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림이 되면은 정말로 안 된다라는 거죠. 아까 이제 윤석열 후보의 제가 생각할 땐 거함주의 대 이제 세대 포위론. 이준석 후보의 뭐 세대 포위론 등등이 있는데 거함주의로 가려고 해도 그 세대를 끌고 가긴 끌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럼 이준석 대표를 절대 버릴 수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윤석열 그렇죠. 후보는. 뭐 예컨대 예. 그럼 대체제가 있느냐? 이준석 말고 이준석 같은 대체제. 홍준표?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더 어렵죠. 그런 부분.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지금 참 최근에 본 정치인 중에 윤석열 정도면 되게 강한 사람이에요. 강하다라는 거는 이제 그립도 강하고 뭐랄까 맷집도 강하고 뭐 포스도 강하고 몇 달 만에 이 조직을 이렇게 휘어잡은 걸 보면 정말 강한 사람인데 하지만 그 강함과 과거에 뭐 박근혜, 김대중 수십 년간 자기 지지자들하고 미운정, 고운정, 스킨십 다 쌓아가지고 차곡차곡 쌓은 강함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네. 자, 그러면은 항상 윤 실장이 요 정도 던져주시면 제가 정리를 하거든요. 제 정리는 이렇습니다. 다 듣고 난 제 정리는 이준석 대표 뭐 사퇴설이니 뭐니 막 있지만 결국은 이준석 대표를 위해서도 윤석열 후보를 위해 각자를 위해서 이들은 다시 만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게 이제 상식적이에요. 제가 보는 상식 차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나의 이익과 당의 이익, 공동체 이익의 교집합을 제일 만드는 방법은 그거죠. 지금 뭐 당원 게시판에 가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가면 이준석 대표 탄핵해야 된다. 막 난리가 났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이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이실 텐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서서 봤을 때 이준석 대표를 버리고 그럼 가도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그게 불가능한 얘기다. 따라서 만날 것이다. 지지자들의 열정의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지자들 그 이준석 대표한테 막 이렇게 말하면 불만이 있겠죠. 대표가 무책임하게 이렇게 가고 하면 차라리 버리고 가. 뭐 이제 부부싸움 하다가 도장 찍어. 뭐 이제 이러는 건데 삼자야 말하기 쉽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렇지가 않고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 의식을 이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많은 그동안의 정치판을 봐온 경험치로 봤을 때 이준석 대표가 사퇴한다든지 뭐 중대 결심한다든지 이렇게 파국으로까지 치닫지는 않을 것이다. 이 내용이. 그렇게 일단은 보시는 거고. 자, 윤핵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짚고 갈게요. 이게 윤핵관님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그 윤핵관님이 어떤 언론과 계속 인터뷰를 했던 것처럼 결국 결과가 온 게 사실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윤핵관님이 인터뷰한 거 유감도 그 정리해 놓은 거 한번 보여주세요. 윤핵관 씨가 누구신지 모르지만 그분이 그 한 언론과 계속해서 했던 인터뷰들을 쭉 저희가 모아봤어요. 요거는 MBN이 그래픽 만드는 걸 좀 가져왔습니다. 18일에는 김종인 대신 다른 사람 세울 수도. 19일 김종인이 윤석열 안을 수용했다. 22일 윤석열이 김종인 합류를 거부했다. 23일 김종인 없는 선대위로 간다. 24일 김종인 제외 최종 결심했다. 25일 김종인 털고 간다. 29일은 바로 그저께예요. 김종인 자리 없앤다. 육충문 닫는다는 얘기예요. 자, 요걸 계속 윤핵관이 한 겁니다. 윤핵관님이. 일관된 같은 흐름으로 이야기한 거잖아요. 아주 일관돼요. 근데 저 시점을 잘 보면 한창 이야기가 막 협상이 오가고 있는 중인데도
뭐 거부했다, 최종 잘 될 때도 결심했다. 그랬죠. 분위기 좋을 때도 그랬죠. 분위기 좋을 때도 네. 그랬어. 아까 윤 실장님 네. 말씀하시기로는 저분 흐름대로 결국 되지 않았냐 하시지만 그게 저분이 얘기하기 전인지 훈지를 잘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분이 저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흐트러진 걸 그러니까 수도 자기 있어요. 충족적 예언이라는 거죠. 주식 떨어질 거야, 떨어질 거야. 많이 그렇죠. 파세요라고 하면 그 사람 만들고 사람들이 정말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팔면 진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데 저도 과거에 제가 캠프에서 이제 일을 했을 때 경험으로 보면은 네. 찾으려면 찾을 수 있어요. 내부에서는. 그쵸. 네. 전 누군지 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몇 사람으로 이미 축약되는데 딱딱 뭐 이제 뭐 그 언론과의 친소 관계라든지 뭐 예. 알리바이라든지 이런 거 그렇죠. 찾으면은 찾을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잘 안 찾고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런 시그널들이 이 사람 보도가 자꾸 문제야라고 하면 그 사람이 보통 중단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계속 예, 하시죠. 그 계속하고 또 이걸 괜히 긁어 부럼 만들까 봐 뭐 내부적으로 경고를 준다든지 내부적으로 그 사람 자리를 빼버리는 식으로 하는데 이분은 계속해요. 그 이야기가 나와도 계속 하고 있단 계속해요. 말이에요. 계속 윤핵관 이러는데도 계속해요. 네. 이분은 전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이분은 왜 이러는가 하나와 또 하나는 이분이 진짜 핵심 관계자 맞는가? 진짜 핵심인가? 이 두 가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언론 비판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기본적 신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무슨 소설을 완전히 뭐 약간 과장이라든지 제목을 세게 뽑는 경우는 있겠지만은 상상의 인물을 지어내 가지고 하진 않을 거다라는 그건 이제 아니에요. 기본 신뢰가 있는 것이고 예. 그 신뢰 바탕에서 하는 거자면은 저 사람이 대표되는 의견이 당연하게 있는 거겠죠. 음. 그런 의견이 있을 거예요. 뭐 윤석열 캠프라는 게 그렇죠.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게 있을 것이고 그 대표성을 지니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에 힘이 있는 것이고. 저런 말 해주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그렇죠. 일부의 예, 그룹이 있을 것이다. 네. 그럼 저런 보도 나오면은 뭐 어떤 사람들은 아유 사실이 아니야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뭐 나는 아닌데 말이야 맞는 말이지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돼야지 이런. 예. 그럼 진짜 핵관 지금 이야기 나오는 뭐 몇 명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뭐 권성동 의원의 스타일도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런 특정 매체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별로 이유가 이유도 없어요. 없고. 권성동은 아니에요. 예. 예. 그 나머지 분들 중이라고 한다면은 핵관이라고 할까? 보통 저희가 그 청와대 핵심 관계자 뭐 이제 고위 관계자 뭐 이렇게 쓸 때 고위 관계자면 수석 이상급이에요. 네. 핵관도 수석 이상급인데 대변인이라든지 국정상황실장 정도까지는 비서관급 중에서 한두 명까지는 핵관이라고 붙여줘요. 정부 그래요? 고위 관계자도 장관 이상급인데 장관의 거의 버금가는 무슨 본부장 뭐 네. 이런 청장 이런 자리들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고관이라고 붙여주고 한 차관 기재부 같으면 예산실장 정도까지는 핵관이라고 붙여주거든요. 기자들이 핵관이라고 붙여주는 선이 있어요? 그렇죠. 예컨대 한 5급 사무관을 뭐 고관, 핵관 이렇게 쓰진 않죠. 그런 경우는 기재부의 한 공무원 그렇지, 뭐 이런 그냥 식으로 관계자. 쓰는 거죠. 그럼 그럼 저분이 이제 핵관이라 그거 볼 수 있을까? 그건 저는 좀 갸웃거려지네요. 저도요. 예. 예, 저도 그분이 핵관은 아닌 것 같은 네. 느낌인데 그냥 관이죠. 관. 그냥 예. 관. 네. 그냥 관계자.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상황이 저런 것들이 다 쌓이고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잠적해버리는 요 내홍까지 가게 된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중에 재미는 그렇고 하여튼 뭐 흥미로운 포인트가 우리처럼 그냥 정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 흥미로웠던 포인트가 양쪽 당에서 아우 다행이다. 쟤네도 저러네. 지금 이런 분위기가 양당에 있다. 예. 그게 재밌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서로.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신문사마다 마감하는 시간이 달라가지고 요즘 온라인에 업로드 시키는 게 달라가지고 새벽 3시, 4시에 눈 뜨고 오늘도 무사히구나. 이렇게 관계자들은 그런다. 또 거꾸로 이제 이런 거 있더라고요. 상대방 걸 보면서 좋아하는 거죠. 우리 건 없는데 다행이다. 이거라도 나가지고 얘네가 또 다행히 우리 도와주네. 오늘은 하루 종일 이 뉴스만 나오겠네. 쟤네 그렇죠. 뉴스만. 뭐 예컨대 민주당에서는 이준석 좀 더 나와라. 뭐 이제 이런 식인 것이고. 이준석 땡큐. 예, 그리고 뭐 국민의힘에서는 아까 뭐 조동현 위원장에 대한 뭐 루머설 뭐 좀 더 나온 거 없나? 이렇게 이제 또 뭐 조동현 스마트폰 땡큐가 쳐다보고 되고. 예, 그런 거죠. 그래요. 하여튼 요 각 당의 내용이
아까 김병준 위원장 그러잖아요. 이런 소요들은 선거 때 항상 초반에 네. 있다. 요게 이제 정리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두 후보의 토론 들어갈 거고 그때부터는 좀 본격적인 정책 뭐 후보 각자에게 집중하는 시각이 오겠죠. 그런 네. 시간이. 좀 양당 다 이런 면도 있을 거예요. 저는 뭐 웬만하면 좋게 보려고 하는데 네. 이러다가 조금만 잘해도 기저효과. 예를 들어서 기저효과. 어느 날 음. 뭐 윤석열 후보가 오른손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손을 잡고 왼손에 이제 이준석 위원장이 손을 잡고 아. 환하게 웃는다면 그때부터는 뭐 에브리바디 축제 분위기겠죠. 아, 만약에 이 그렇게 정치란 된다면 거는 모르니까. 그게 기저효과. 그 만약에 지금부터 사이 좋으면은 그냥 그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는 거잖아요. 네. 아, 이게 역시 우리 윤태곤 실장 판을 보는 눈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 사는 우리 일상생 우리들은 그렇게 막 사이가 안 좋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손잡고 이게 안 되지만 정치판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문재인 대통령 아주 초반에 보면은 네.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대통령이란 자리가 도대체 뭐냐 얼굴도 안 비치고 뭐 밥은 먹는지 누구랑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는데 한번 그때 청와대도 아주 초반에 문 대통령하고 임종석 실장, 조국 수석 등이 와이셔츠 차림에 환하게 웃으면서 커피 들고 맞아요. 사람들이 다 좋아했거든요. 그때 저도 그런 말 했습니다. 지금은 문 대통령이 되게 좋은 시즌이다. 밥만 먹으면 웃기만 해도 아유 대통령이 밥도 먹어. 대통령이 사람들하고 커피도 마셔. 어머, 자켓 벗고 와이셔츠만 그러니까요. 입었어. 막 이런. 뭐 이야기도 하네. 그 기저 효과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아. 지금 뭐 양당 다 그런 걸 노릴 수도 있는 거죠. 기저효과. 또 민주당 같은 경우면은 지금 뭐 이낙연 전 그렇죠. 대표가 왜 호남에 안 나타났냐 네.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짜잔 나타나서 그럼요. 같이 막 이렇게 이러면 네. 또 기저효과가 나타나고. 정치는 진짜 모르는 겁니다. 이게 진짜 각본 없는 드라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네. 지금 바쁘신 분을 제가 한 10분이나 잡았네요. 여기까지 윤태곤 판의 댓글쇼 댓글쇼 버전 판 함께했습니다. 윤태곤 시장님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지금 세상에 본방송이 끝났는데도 12,000분 넘게 보고 계시는데 감사의 표시로 한 2분 정도만 화면 보시면서 커피를 드릴까요? 내용은 안 보이실 수도 있어서 그냥 이름 보고 그냥 하셔도 돼요. 예. 저희 스타이클님, 뉴스는 김현정. 뉴스는 김현정. 누구님? 스타이클님 있었고요. 스타이클님. 예. 여기 이제 이렌 느낌님도 있네요. 역시 윤태곤입니다. 역시 윤태곤. 네. 예, 그분께도 예. 한 잔 저희 gmail로 닉네임하고 번호 보내주세요. 바로 쿠폰 쏴드릴게요. 윤태곤 씨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여러분 저는 내일 아침 7시 20분 다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